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를 강의하는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머에 대한 이론과 그리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타이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그 타이머에 대해서 개략적인 것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머에는 총 4개의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0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이머 3까지 4개가 있는데요. 타이머 0하고 타이머 2는 8비트 타이머입니다. 즉 8비트 타이머이기 때문에 0서부터 시작해서 1 해가지고 이게 1이 8개죠. 즉 요거 바꾸면은 255개인데요. 즉 8비트 타이머는 0서부터 255까지 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16비트 타이머는 어떨까요? 16비트 타이머는 0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셀까요? 0서부터 시작해서 1111 쭉 해가지고 얼마요? 1이 16개죠? 네, 1이 16개. 0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셀 수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러니까 더 큰 숫자를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비트 타이머에는 총 4개가 있는데 타이머에는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타이머 0과 타이머 2는 8비트 타이머고 타이머 1과 타이머 3는 16비트 타이머다.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머를 쓰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6개 정도의 레지스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그 다음에 타이머 카운터 레지스터, 아웃풋 컴페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이렇게 6개가 필요합니다. 이 6개의 레지스터에 적절한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비트를 1로 세트하거나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 이제 그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8개 비트인데요.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가요. 0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8비트라는 뜻입니다. 8비트 레지스터 카운터. 그 중에서 요 WGM 00과 WGM 01 요 두 비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건 뭐냐면요. 그 타이머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라는 거를 정해주는 비트입니다. 그래서 00이면 일반 모드예요. 일반 모드. 그 다음에 01 하면은 페이즈 코렉터 PWM 모드. 10 하면은 CTC 모드. 그 다음에 11 하면은 Fast PWM 모드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모드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일반 모드요. 일반 모드라고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해서 255까지 특별한 명령이 없으면 한번 세고 나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일반 모드입니다. 다시 세라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동작이 없으면 0서부터 시작해서 쭉 255까지 세고 다시 세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이 조작이 없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일반 모드. 그 다음에 CTC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건 클리어 타이머 컴페어 매치. 타이머를 0으로 해라. 서로 매치가 되면은 0으로 하라 그런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0부터 그냥 이렇게 0부터 255까지 세요. 카운터를 쭉 카운트하다가 255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0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그러니까 일반 모드하고는 좀 틀리죠. 일반 모드는 세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뭐 다시 이렇게 일부러 해주지 않는 이상 CTC 모드에서는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예, 이것이 CTC 모드. 그 다음에 PWM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0서부터 꼭 255까지 세는 게 아니라요. 255까지 세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세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까지도 셀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세는 위치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셉니다. 위치 지정해주는 위치까지 여기 예를 들어서 50까지만 세라 그러면 50까지만 세고 다시 0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동작이 요구되는데 뭐냐면요. 0서부터 세라는 데까지 이렇게 세요. 50까지 세라 그러면 여기까지 세는데 여기까지 세면서 여기까지 셀 때는 1, 그 이후는 0 이렇게 신호를 바꿔요. 어떠한 특정한 핀의 신호를 바꿉니다. 이렇게 신호를 바꾸는데 요 바꾸는 신호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바꿨다, 바꿨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요 신호가 바뀌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즉 이렇게 신호가 펄스의 폭이 모듈레이션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PWM 모드라고 합니다. P 펄스 with 폭이 모듈레이션 바뀐다 그래서 펄스 with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WGM 00하고 WGM 01은 바로 이러한 카운터를 타이머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라는 것을 결정해주는 비트입니다. 일반 모드로 쓸 거냐, CTC 모드로 쓸 거냐, PWM 모드로 쓸 거냐, 이걸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우리가, PWM 모드일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요. 아까 PWM 모드일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세는데 어디까지만 세라 이렇게 정해준다고 그랬죠? 예. 어디까지만 세라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넣어주는 레지스터가 OCR이라는 레지스터예요. Output Compare Match 레지스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만 세라 하고 그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이때 거기까지 딱 세고 나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세라 하고 여기까지 셌는데, 이때 어떤 특정 비트로 내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걸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가 나가는 비트가 PB4라고 그래가지고요, B포트의 4번, 네 번째 비트예요. 그러니까 B4가 되겠죠. 위치로는 다섯 번째고 숫자로는 B4, B0서부터 해가지고 B4 요 비트로 나가는 신호를 어떻게 해줄 거냐를 정해주는 게 바로 요 콤0, 콤01과 콤00이에요. Compare Match Output 모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00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이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0, 1 이렇게 놓잖아요. 0, 1 놓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PB, B4의 이 핀의 출력이 토글 된다고 그랬어요. 1이었으면 토글이면 뭐예요? 1이었으면 0으로 바뀌고요. 0이었으면 1로 바뀌어요. 이것이 그건 이렇게 0, 1로 놓으면 그렇게 되고요. 1,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1, 0이 되면은요. 신호가 딱 바뀌는 순간 무조건 0으로 떨어져요. 무조건 0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1, 1 하면은 세는 것이 0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세라 해가지고 거기 딱 도달하면은 비트 값이 그 출력 값이 B4 값이 1로 무조건 1로 돼요. 이렇게 비트 값이 1 또는 비트 값이 0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거 WGM 0100 그 다음에 COM 0100 요 두 비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분주비인데요. 이 분주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클럭이 지금 이렇게 초당 몇 번, 같은 신호를 몇 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예, 1600만 번이죠? 16MHz이기 때문에 1600000 이렇게 1초에 이렇게 많이 떨어요. 같은 신호가 이렇게 1600만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거를 좀 줄이는 거예요. 이걸 좀 줄여라. 나는 이렇게 2비트 건너서 한 번씩 이렇게 띄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 펄스의 개수를 초당 이렇게 진동하는 펄스의 개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줄여주는 비율을 몇 배로 줄여줄 거냐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8배냐 32배 64배 128배 256배 1024배 그러니까 그 펄스의 폭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펄스의 폭을 조절해 주는 건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CS00서부터 시작해서 CS02까지입니다.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펄스의 폭을 조절해 주는 것이다. 즉 1초에 1600만 번 왔다 갔다가 신호가 반복되는데 그것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는 것 분주비라고 합니다. 요거. 그 다음 여기 이제 PWM 신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여기 그냥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뭐냐면요. 요게 B포트에 B4로 나가는 신호예요. 요게 신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펄스가 바뀌죠. 이렇게 0에서 1에서 0, 0에서 1 이렇게 바뀌죠. 왜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카운터가 막 세기 시작해요. 세기 시작해서 요까지만 세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셀 때 여기까지만 세라 하는 순간에 신호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또 여기까지만 세라 할 때 신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PWM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요거는 여러분들 뒤에 가서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즈 코렉트 PWM 신호다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카운터가 0서부터 255까지만 세는 게 아니라요. 255에서부터 0까지도 이렇게 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업 카운팅, 이걸 다운 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요런 카운터 PWM 요런 식으로 해서 PWM 신호를 얻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더 어드밴스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TCNT0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처음에 세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즉 오름차순 카운터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뭐 5 집어넣잖아요. 그럼 5서부터 쉬기 시작해요. 5 해서 어디까지? 255까지 세는 겁니다. 또는 어디까지 세요? 여기까지 세라 하고 OCR에다 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세요. 그러니까 이건 오름차순으로 여기다 어떤 숫자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이머 카운터, 카운터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만 세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세라.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8비트인데요.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어떤 숫자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 타이머 카운터가 여기까지만 세라 하고 위치를 알려주면은요. 이 TCNT 타이머 카운트가 막 세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셌다가 다시 0으로 떨어져요.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만 세라 하고 알려주는 레지스터가 바로 Output Compare Match Register 이겁니다. 그 다음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하고 그 시스템에게 명령하는, 알려주는 레지스터예요. 그래가지고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레지스터 그러면은 뭐냐면요, 어떤 그 숫자를 막 세어나가다가 그 255까지 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255까지 딱 세고 나면 어떻게 돼? 더 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넘치죠? 이때 넘칠 때 인터럽트를 발생시켜라 그러는 게 바로 요겁니다.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잖아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세고 나면은 바로 그 넘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output compare match interrupt enable 여기를 1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를 1로 해놓으면은 조금 아까 이거 배우셨었죠. 여기까지 세라 하고 OCR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었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서부터 시작해서 OCR까지 막 세기 시작하다 여기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떤 인터럽트를 요청을 해요. 인터럽트를 걸어요. 그래서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뭘 쓰느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요. output compare match interrupt enable. 자, 무슨 말씀인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이머 카운트 인터럽트 플래그다 그러는데 이것은 뭐 하냐면요. 그 인터럽트를 허용하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OCF0를 1로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OCF0를 1로 해놓으면은 그 OCR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매치가 되면은 인터럽트를 발생하라 하는 데서 거기에서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써도 되노라 하고 인터럽트가 걸리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에 1이 세트가 돼요. 그리고 인터럽트가 끝나면 여기 0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데 여기다가 내가 미리 2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인터럽 카운터를 막 세다가 255까지 다 셌어요. 그래 넘쳤어요. 넘치면은 그때 또 인터럽트가 발생되는데 그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허용하노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 레지스터에 대해서 6개의 레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그 레지스터를 왜 그렇게 세팅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일 먼저 만들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LED가 8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LED가 있는데요. LED가 있어요. LED가 있는데 여기다가 불을 1초마다 한 번씩 켜는 거예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여기 한 번 켜고 전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한 번 켜고 그 다음에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해가지고 요 불이 켜지는 요 간격이 1초입니다. 1초. 자, 1초입니다. 그래서 1초 간격으로 불이 켜지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하, 우리가 어떻게 1초를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AVR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아이디죠. 자, New Project AVR GCC K020 만들겠습니다. 스틸
AVR 시뮬레이터 내가 128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파일 오픈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LED에다가 1초 간격으로 불을 켜야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의 꼴을 완성합니다. 샵 define fctu는 160000000 샵 include avr io.h 샵 include delay.h 그 다음에 이제 요게 interrupt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샵 include avr interrupt interrupt.h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하나 선언하죠. find true 샵 define dex millisec 그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무한 루프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return 0. 자, 이렇게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LED 출력 포트를 LED가 연결된 포트가 C 포트거든요. C 포트이므로 C 포트를 출력으로 정합니다. 자, 출력으로 정하겠습니다. DDR C는 전부 출력이다. 0x 1111111이니까요. FF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타이머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일반 모드로 하기로 할까요? 일반 모드로 하고, 그러니까 0서부터 255까지 하여간 세는 그러한 일반 모드를 쓰기로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을 일단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1초를 설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더 짧은 0.0001초요. 그러니까 1ms를 한번 설계해 보기로 합니다. 1ms를 한번 설계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가 0서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얼마서부터 255까지 세고 나면은 이렇게 255까지 세면은 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 걸로 하냐면 1ms가 되도록 한번 설계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머에 각 레지스터들을 초기화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 모드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모드 결정이라는 것은 타이머를 어떻게 쓸 건가를 결정하는데 제가 지금 일반 모드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일반 모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반 모드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반 모드에 WGM01과 WGM00이 모두 0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동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 모드에는 그냥 WGM 01과 WGM 00, 웨이브 제너레이션 모드 00과 01이 전부 다 뭐냐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머 카운터 컨트롤 레지스터 0에서 뭐 할 작업이 없어요. 할 작업이 없으니까 이제 이건 그냥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분주비를 설정을 해야 되죠. 분주를 너무 16MHz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분주를 하는데 보통 64비트로 한번 64로 한번 분주를 하겠습니다. 64로 분주하면 어떻게 되죠? CS02, 02를 1로 해주면 되죠. 예, CS02를 1로 해주면 됩니다. 자, CS02를 1로 합니다. 그러면은 CS02를 1로 합니다. 자, 그래서 1 select CS02 요거만 1로 해주면은 결국은 뭐죠? 64분주로 분주한다. 64분주로 분주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그 주파수를 조금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4를 1600만으로 나누는 거죠. 1600000 이걸로 나누면은요, 그 분주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64 나누기 1600000 하면은 0.000004 0이 5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00004 이렇게 초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초. 그러니까 한번 다 세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256을 세고 나면은요. 255까지 세면은 0.000004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 요거를 세팅을 해줘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어떤 인터럽트를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다 세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려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일반 모드에서 요거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0 요거를 1로 해 놓으면은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요거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요거 타이머 0 오버플로우 넥트라고 하는 이러한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 요거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0 요걸 1로 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그걸로 1 해 놓겠습니다. 자, 갑니다. 1 select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 0 요것을 1로 해 놓아야 됩니다. 요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예. 카운터가 세다가 넘치면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번 세고 나면은 그 자리에 0으로 안 떨어지고 우리가 세야 될 숫자를 적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가 타이머
타이머 카운터 제로에다가는 우리가 세야 될 숫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되느냐면요. 자, 여기를 보시죠. 우리가 64분주를 했어요. 이렇게 64분주로 주파수를 이렇게 줄였어요. 줄였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다 끝까지 세는데 0.000004초가 걸려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 펄스가 진행하는데 0.000004초가 걸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틱! 요렇게 한 펄스가 가는데, 요렇게 한 펄스가 가는데, 요게 하나 하고 세는 거예요. 그게 몇 초가 걸린다고요? 0.004초가 걸리는 거예요. 0.04초가. 원래 1 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걸 64분주로 하면은 0.000004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세는데, 이렇게 하나 세는데요. 이렇게 하나 세는데, 그러면은 요걸 몇 번을 세야만이 여기다가,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몇 번을 곱해야 0.001이 될까? 요 세는 몇 번을 세야 0.001이 될까?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0.001을 0.000004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0.001을 나누기 0.000004로 나눠라. 했더니 250번을 세면 되네요. 250번.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0.00001을 0.00004로 이렇게 세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250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50번을 세면은 카운트가 TCNT 타이머 카운터가 250을 세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0.001초가 돼 1m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몇 개를 세게 돼 있죠? 256번을 세죠. 0서부터 255까지. 그러니까 255까지 세어서 250번을 세게 하려면 이거는 처음에 얼마부터 세기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6부터 세기 시작하면 되죠. 6부터 세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해가지고 250까지 255까지 세면은 어떻게 돼요? 250이 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예. TCNT가 타이머 카운트가 제로가 원래는 0부터 어디까지 세죠? 255까지 세죠. 까지 센다. 네, 255까지 센다. 여기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네, 여기다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네. 원래 TCNT 타이머 카운터 제로는 0에서부터 255까지 세는데, 그런데 얼마만 세면은 0.1mm초가 돼요? 250번만 세면 돼요. 250번만 세면 0.001초가 걸린다. 그러므로 얼마부터 세야 돼요? 그러므로 얼마부터 쓰냐면은 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요? 255는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요. 255까지 세면 결국 250번을 세는 결과가 255까지 세면
결국 250을 세는 결과가 된다. 그죠? 네. 그래서 0.1mm, 그러니까 0.001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제로를 6으로 놓는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6으로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렇게 0.001초가 걸리면은, 즉 6에서부터 여기 타이머 카운트가 이렇게 6에서부터 255까지 세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인터럽트를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 일반 모드에서 카운터 TCNT0가 255까지 가면 자동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린다. 그렇죠? 네, 자동. 그게 뭐예요? 조금 아까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 레지스터에다가 인터럽트를 걸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요. 여기. 타이머가 오버플로우, 넘침이 발생하면은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자, 한 다음에 타이머 제로일 겁니다. 타이머 제로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면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여라.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0.00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돼요. 즉 0.001초마다 1ms죠. 1ms마다 이 프로그램이, 이 함수죠. 네,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1ms초마다 요 함수가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 함수가 몇 번 진행하면은 1초가 될까요? 그렇죠. 1000번이 되면은 뭐냐면 저기가 되죠. 1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함수가 한 번 실행될 때마다 카운이라는 변수의 값을 하나씩 늘리죠. 그리고 자, 250, 이 인터럽트가 실행된다는 얘기는 오버플로우가 됐거든요. 카운터가 다 끝까지 다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세야 돼요. 그런데 그 값을 얼마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다시 6부터 세야 되니까 타이머 카운터 제로를 6으로 해줘야죠. 여기 중요합니다. CNT 제로를 6으로 해줘야 돼요.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처음부터 다시 세어라. 처음부터. 즉 6부터 어디까지요? 255까지 다시 세어라.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감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운터가 0으로 처음에 해놓을까요? 자, 여기다가 전역 변수를 선언합니다. 전역 변수를 선언한다. 전역 변수는 어떤 함수에든지 다 통용되는 변수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함수에서든지 그 값을 바꾸면 다 바뀌어라 할 때는 이렇게 써줍니다. $type. 그 다음에 unsigned, 부호는 없다. unsigned, 인테저. 1000까지 가야 되니까 8비트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coun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에다 애초에 0을 집어넣어라.
이제 됐죠. 뭔가 감이 잡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64분주로 해서 시스템의 클럭을 바꾸었고요. 카운터의 시작값도 6으로 바꿨어요. 바꿨으니까 바꾸고 또 인터럽트 넘치기만 하면은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카운터 값을 6으로 바꿔놨으니까 또 세기 시작해요. 계속 쉬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해봅니다. 자, 만약에 카운이 100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1초가 걸렸다는 얘기죠. 예. 1초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왜냐면요. 0.001 곱하기 1000 이거 1초잖아요. 예, 1초. 자, 1초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LED의 불을 켜겠습니다. 자, LED의 불을 켭니다. 포트 C에다가는 리의 값을 집어넣어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리의 값은 어떻게 넣냐면요. 0x 0 1 제일 오른쪽에 1을 넣겠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리 값은 원래 있던 리 값을 어디로요? 원래 있던 리 값을 왼쪽으로 한 비트를 옮겨라 해줍니다. 근데 옮겼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면 0이 되죠. 계속 왼쪽으로 밀기만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 0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리 값이 뭐이면은요. 리 값이 0x00 왼쪽을 하도 밀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리 값은 다시 0x01로 해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카운의 값은 다시 얼마로 해줄까요? 다시 이제 1초를 해야 되니까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되겠네요. unsigned 캐릭터 뭔가요? 리라는 변수 하나 선언해야 되나요? 네, 리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예,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선언하고 이제 한번 프로그램이 되는지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류 없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connect A20입니다. 프로그램. 저도 지금 두근두근 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C에 불이 안 들어오는지요. 왜 안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인터럽트를 시작하라는 명령어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터럽트를 시작하라. 이게 뭐죠? 함수 set interrupt 하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없으니까 옮겨봅니다. connect program. 이번에 돼야 됩니다. 야, 되죠? 여기 보세요. 1초마다 한 번씩 옆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1초마다 옮겨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갔으므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다른 건 없고요. 우선 인터럽트 처리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interrupt h라는 헤더 파일을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count이라는 변수를 전역 변수로 해서 0으로 놓는다. 그 다음에 LED를 구동하기 위해서 C포트에 연결한 LED를 전부 출력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죠. 타이머의 레지스터를 초기화하는데 일반 모드로 하기 때문에 WGM00, WGM01, WGM02 요거는 일반 모드에는 다 0이니까 세트할 거 없고요. 분주만 64분주로 했습니다. 즉 너무 이렇게 주파수가 조밀하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길게, 즉 펄스 폭을 넓히는 겁니다. 펄스 폭을 넓혀서 이 64분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CS02를 02 비트를 1로 세트하면은 64분주가 됩니다. 이렇게 64분주로 하면은요, 이렇게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원래 요런 펄스가 하나 딸랑 움직이는 데는 몇 초가 걸리죠? 요런 거 딱 이렇게 되려면은 1분에 1600만 분의, 그러니까 1600만 분의 16000 1600만 분의 1초가 걸려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세서 0.1mm 초를 만들려면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조금 요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느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주로 해서. 그래서 64분주로 하잖아요. 64분주로 하면 이렇게 시간이 확 늘어납니다. 즉 64분주로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는 동안에 0.000004초가 걸려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하고 이 카운터가 세면은 0.000004초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01초, 1mm 초가 되려면 몇 번을 세야 되냐면 250분부터 세야 돼요. 250번부터 세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0서부터 255까지 256번을 세는데 250번만 세면은 0.1mm 초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부터 세면은 250번을 셀 수가 있습니까? 얼마부터 세서 255까지 세면은 250이 됩니까? 6부터 세면 되죠.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해서 6, 7, 8, 9, 10 해서 255 하면 이게 몇 번 세는 거라고요? 250번을 세는 겁니다. 그러면 이 250번을 세는 동안에 몇 초가 걸려요? 0.001초, 즉 1mm 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셨죠? 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64분주로 하고 타이머 카운트를 6부터 세라 그러면은 255까지 세면은 0.001초, 그러니까 1mm 초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다 255까지 다 세고 나면은 6부터 255까지 세고 나면은 넘쳤잖아요. 넘쳤는데 이때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여라 하려면 마스크 레지스터에 타이머 오버플로우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요 비트를 1로 세트해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어디에서요? 여기서 실행합니다. 몇 초마다요? 0.001초, 1mm 초마다 이 프로그램을 한 번씩 실행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다시 세야 되잖아요. 250을.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트는 항상 얼마로 놔요? 6으로 놔야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어떤 변수, 카운의 변수 값을 1씩 증가시켜요. 그럼 이 카운의 값이 1000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1mm초가 1000번, 1mm초짜리가 1000번 실행됐다니까 뭐예요? 1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요? 자, 본 프로그램에서 보세요. 자, 인터럽트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카운이 1000보다 크다 그러면 1초가 됐다는 얘기죠. 왜?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그 인터럽트가 1000번 걸렸으니까요. 그때마다 카운의 값을 증가시키라고 했으니까 1000번 실행됐으면 1000이 됐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포트 C에다가 0x01 제일 오른쪽에 불이 켜지게 하고 그 다음에 네 값을 왼쪽으로 밀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겠죠. 그런데 너무 밀어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 값으로 돌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값으로 돌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1초를 계산하기 위해서 카운을 얼마로 놔요? 예, 0으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 카운터, 타이머하고 카운터, 타이머 카운터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적용하는지 한번 맛을 봤습니다. 자, 오늘 타이머 카운터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해하고 실행하는데 다소 그 낯선 감이 있으면요. 다시 저번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다음 시간부터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